니한테 빌려준 1억 갚아라, 알겠나? 그게 무슨 소리고? 그건 그냥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야, 내가 미친나? 그거를 그냥 주게. 네 1억 못 갚으면 내 바로 고소한다. 알겠나? 저기요, 주문 좀 할게요. 네, 손님. 카페라떼 맞으시죠? 예. 아우, 그리고- 눈에 못 대시네요.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이걸 왜 저한테? 그쪽한테 그 첫눈에 반했거든요. 저는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죄송한데 이 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사람 손 부끄럽게 그 받아주세요. 제가 나이는 좀 많아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능력도 좋고 저 돈도 많아요. 자,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또 올까요, 과연? 하루도 빠짐없이 꽃다발을 건네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아, 요즘 저기 다 문자로 연애를 해요. 요즘에는 전화보다 카톡이 더 편합니다. 여보세요? 영진 오빠? 야, 이 옷 진짜 너무 이쁜데? 이 대박 나겠는데? 고마워요, 오빠. 연희야, 오빠 돈 많은 거 알고 있지? 네 사업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이라도 고마워요, 오빠. 에이, 진짜라니까. 지금 바로 그 계좌번호 보내라. 지금 바로요? 오, 오빠. 영진 오빠. 아이, 그 고민하지 말고 그 계좌번호 보내라. 오빠. 오빠. 이 오빠가 진심인가?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얼마고? 진짜 1억을 보냈네. 1억이요? 나를 위하는 오빠의 모습에 마음이 갔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맥락 없이 1억에 넘어가긴 했네요. 그래도 그렇네. 여자들이. 뭐고? 이게 다가? 요즘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내네. 마치 저를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네. 가다 보면 다. 오빠 많이 취했네. 내가 택시 잡아줄게. 에이, 택시는 무슨 방 잡아놨다. 내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쉴게. 에이, 괜찮다. 가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 에이씨,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안 듣노. 야, 좋은 말로 할 때 가자. 어? 타격이 전과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네요. 얼굴도 좀 못생겨진 것 같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어제 내가 좀 많이 취했지?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헤어지자. 아이, 또 와 그러노? 연희야, 그래, 네, 미안하다. 아니,
그냥 헤어지자. 내가 갈게. 아이씨. 야, 내가 미안하다 했다 아이가. 나 알아. 아이씨, 알았다 그래. 헤어져. 아니 내가 뭐 어디 뭐 여자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아나 참나. 그러고 헤어지는데 니한테 빌려준 1억 갚아라 알겠나? 그게 무슨 소리고? 그건 그냥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야, 내가 미친나? 그거를 그냥 주게. 네 돈 못 갚으면 내 고소한다 알겠나? 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다툼이 생겼는데 결국 돈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선뜻 1억이라는 액수를 건네기에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100만 원이 있어도 예. 건네기 힘들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건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자를 먼저 봅시다. 일단 남자는 1억은 그냥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천억 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업가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연희 씨에게 재력을 계속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 계좌를 보내라라고 하고 결국엔 돈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때 이 남자의 성격을 알아봤어야 돼요. 이게 그렇죠. 일방적인 사람이라는구나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귀게 되었고 돈을 받게 되었는데 사귀고 나니까 이제 행동이 180도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달라지는 걸 뭐 물론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과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또 이제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근데 헤어지고 난 후가 문제입니다. 빌려준 1억을 갚으라면서 요구를 했고 알아보니까 연희 씨를 꽃뱀이라면서 아이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 한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까? 네,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부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도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빌린 돈인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돈을 빌릴 때부터 예.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갚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갚을 생각이 없는지는 빌려주는 당시에는 사실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몇 가지 사항을 따져보고 이걸 판단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사용 용도를 속였는가,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었는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속였는가, 서류를 위조하여 작성하였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이런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례에서 보면 연희 씨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맞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이렇게 계좌번호까지 부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연희 씨 같은 경우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희 씨는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하고 영진 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영진 씨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영진 씨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연희 씨가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한다. 이제 이게 포인트군요. 사실 두 사람처럼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는데 뭐 물질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 되시는 분이 너 예전에 내가 줬던 TV 가져오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TV도 중고였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준이야, 네. 오빠가 네네. 지금 딱 그 500만 빌려주면 내가 지금 이 딱 급한 거 맞고 나중에 일주일 내에 줄게. 500만 빌려주면 안 되겠나?
오빠 미안해서 어쩌지? 내 월급이 300이라 이거저거 빼고 나니 15만 원 남네. 적금 있던데. 적금 안 들었나? 적금 언제 봤어? 언제 봤어? 적금 있었는데. 아니 이런 실제로 분쟁 사례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화해나 또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결국엔 청구하는 쪽에서 이것이 증여금인지 대여금인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여금과 대여금 이게 말을 들어보면 알 것도 같은데 저런 상황에 놓인다면 또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대여금은 빌려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증여금은 그냥 아예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빌려줄 때 서류상으로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네.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SNS,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도 좋습니다. 금전 관계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 확인서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금방 말씀하신 거는 보면 전부 계약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사귀는 관계에서 그런 증거를 다 수집하면서 사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계좌 이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이체된 흔적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갔다는 그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여부는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약서를 쓰기 애매하니까 왜 그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의 누구 대여금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혹시?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네요. 내 통장 내역에다가 보낼 때 증여금 또는 뭐 대여금 이렇게 명시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어 좋은데요. 누구 김경진 대여금 이런 식으로 오. 하면은 서로 계약서 안 쓰고 얼굴 안 상하고. 괜찮네. 자, 그러면 대여금은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 등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길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증여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떻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마찬가지로 증여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네, 일단은 그 증거를 남겨야 되겠는데 계약서가 제일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SNS,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도 좋고요. 증여세를 냈다는 영수증도 좋을 것입니다. 네.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금전 관계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 확인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대여금 소송의 경우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치는 않습니다. 이게 증여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혼인 날짜까지 다 잡고 이제 딱 손잡고 예식장에만 들어가면 되는 요런 관계, 요 관계가 증여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 이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가 없이 남녀 사이에 돈이 오고 간 경우에는 딱 잘라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정황 증거 하나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이 돈이 건너간 그런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남녀 관계가 결혼이 임박할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면 일반적으로는 대여보다는 좀 증여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증여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증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별 자체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이별 후에 법정에서 만나면은 또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준희 씨가 흥분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아니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여자분에게 뭔가 몰입을 하게 되네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이게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돈 거래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